네, 안녕하세요. 조기성입니다. 아니 저 귀국한 지가 좀 2주 정도 지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귀국하고 이제 조금 쉬고 네. 한 3, 4일 정도 쉬고 이제 화보도 뭐 찍으시고 요즘 진짜 바쁘죠? 저도 화보는 처음 찍어봤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재밌게 찍었었어요. 월드컵 무대를 좀 뛰어본 소감이 좀 어떠신지요?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뛸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갔었는데 네. 처음에 우루과이전 때 교체로 이제 부르는 제 이름을 호명한 순간 네. 와, 진짜 내가 월드컵을 뛰는구나. 근데 그 우루과이전 때 교체하는 그 순간이 바로 사실 갑자기 저 선수 누구야? 막 갑자기 네. 황인범 선수가 그날 유독 멋있어 보였다는데 본인이 보기엔 좀 어땠습니까? 황인범 선수가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평소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밖에서 몸을 풀다가 이제 조금 들어가기 젖어서. 전에 들어가기 전에 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머리가 좀 살짝 길어서 네. 눈이 찌르면 안 되니까 네. 머리를 그냥 이렇게 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갔던 건데 네. 그게 또 이게 또 멋있었다고. 아니 그게 좀 저는 자연스러운 너무, 그러니까 그 약간 땀 흘렸을 때 그 촉촉했을 때 쫙 머리 넘김 어떻습니까? 좀 저 집안에서도 호칭 같은 게 좀 바뀌거든요. 어머니께서 휴대폰에 조기성 선수를 월드스타 규성으로 해놓으셨다고. 아까는 그런- 모르셨어요? 알고 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는 저희는 또 이제 저희가 저희는 다 알아요. 조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인터뷰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 곳곳에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조스타로 이거 해놓으신 여기 거예요. 저기 이렇게. 월드스타 규성으로. 조스타, 그렇죠. 예, 조드컵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없어요? 네, 저희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국가대표 한 번씩 뽑힐 때마다 네. 계속 아버지가 플랜카드를 네. 한 번씩 계속 새로 맞춘 다음에 집 앞에 걸어 놓으세요. 뭐라고 걸어놓으세요? 그냥 뭐 규성아 월드컵 가자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응원을 해주셨군요. 네, 계속 네. 문구가 항상 달라져요. 계속 갈 때마다. 규성아 월드컵 가자. 네. 저는 좀 부끄러워서 그냥 네. 아빠 그냥 떼면 안 되냐고 네. 계속 그랬었는데 네. 근데 엄마가 진짜 아빠 냅둬 그냥 아빠 그 유일한 닭이야 이러고. 그럼요. 네. 이거 낙이에요. 네, 이거 그래가지고, 네. 이거 못하게 하시면 안 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요. 축구를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축구를 그냥 아버지 때문에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가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야 어디 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이런 다음에 그냥 따라와 이래가지고 갔는데 초등학교 그 축구를 하고 있는 형들이 있는 데 가서 너 저기 가서 같이 스트레칭 해봐 이러면서 그냥 스트레칭 하다가 너 내일부터 여기 나와서 하면 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냥. 갑자기. 이게 좀 부모님도 혹시 운동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배구 선수 출신이고 예. 네 아버지는 이제 조기 축구 출신. 네. 아버지는 이제 취미로 하는 조기 축구. 네. 아버지는 그냥 조기 축구를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계속 규성이 축구 시키고 싶다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해보셨으니까 워낙 힘든 걸 아시니까 네. 나는 안 시켰으면 좋겠다. 운동선수는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네, 좀 이거는 어디 가서 좀 한 번도 말을 안 한 건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교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왜냐면 이제 데려가지 선택이 온 게 않으니까. 아니라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같이 이제 다니는 그 조기 축구에 계시는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너 여기라도 갈래? 이렇게 하면서 네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안양공고를 제가 그렇게 해서 갔었어요. 처음에. 아니 근데 저 조기성 선수 이렇게 느낌상으로 17세 이하 뭐 20세 이하, 21세 이하 이렇게 국가대표 뭐 청소년 대표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축구 유학을 좀 가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셨단 얘기예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요? 항상 경기에 못 뛰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고. 진짜? 네, 저희가 이제 선수가 11명이 축구 경기장에 뛰는데 저는 11번째 선수여서 전반 끝나면 후반에 무조건 그 밑에 학년 친구랑 교체가 되고 막 그랬거든요. 축구를 너무 못해서. 사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거의 너무 이제 벤치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또 대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스카우트 해가야 되는데 경기를 못 뛰면 그럼 나 어떡하지 그럼? 그럼 나 대학교를 아예 못 가고 그럼 앞날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공고다 보니까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을 보는 게 유행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아, 나 이번에 3학년 첫 대회까지 했는데 경기 못 뛰고 안 되면은 그냥 빨리 그냥 이번 3학년 1년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을 해야 된다. 나 안 그러면은 대학교도 못 가고 아예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도 그래 그러면 이번 대회까지만 해봐 이렇게 하시고 네. 야, 이게 그러니까 참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지금의 조기성 선수를 보면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당시 안양공고 축구팀 감독님께서 이제 조기성 선수를 성실한 악발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키가 크고 크려고 막 밥을 뭐 산처럼 싸먹고 사놓고 드셨다고. 이제 밥뿐만이 아니라 이제 몸을 너무 키우고 싶으니까 제가 너무 마르고 막 진짜 막 가슴도 쏙 들어가 있고 막 마른 사람 특징처럼 막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살찌고 어떻게 하면은 근육이 붙지 하면서 밥도 먹고 막 야식도 막 엄청 먹고 프로틴도 막 이렇게 먹고. 운동 끝나면 막 진짜 엄청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키가 고등학교 때 확 컸거든요 조금. 네 10cm 이상 확 커가지고 그때 이제 많이 챙겨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네. 포지션 변경을 이제 광주대학교 이승원 감독님이 얘기를 하시고 이제 공격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당시 제가 그때 3군까지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 네, 그래가지고 아 감독님께서 조금씩 이제 경기를 한 경기 뛰는데 수비형에서 미드필더로 올리고 미드필더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제 그 명단을 봤는데 센터포드로 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웃었어요, 진짜. 야, 너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웃겨가지고 왜냐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던 분이 갑자기 맨 최전방 공격수가 돼 있으니까 감독님이 한번 미팅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수비형 미드필더가 편하냐 센터포드가 편하냐 해서 저는 센터포드를 많이 못 본 경험이 없으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저 수비형 미드필더가 편합니다 하니까 감독님께서 그럼 너 여기서도 게임 못 뛰어. 너 딴 학교 가야 돼.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너무 경기를 뛰고 싶고.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그냥 감독님이 하라는 대로 센터포드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운명의 날이네. 이 감독님께서 진짜 야, 운명의 날. 이거 조기성 선수의 진짜 운명을 가르는 근데 진짜로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관심,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도 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수비를 보던 분이 갑자기 뭐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있지만 그 사람을 센터포드에 놓는다? 선수들도 많이 놀랍죠. 처음부터 저는 진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용병 선수가 원래는 이제 2명이 공격수로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러시아 용병 선수가 늦게 합류를 해서 한 3경기 정도를 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저한테 그 고등학교 때 새벽 운동 하시던 그 코치님께서 FC 안양에 또 그때 저랑 같이 들어오셨어요. 네, 코치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성이 감독님한테 규성이 정말 성실한 선수다.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규성이 한번 기회 줘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경기를 뛰게 됐어요. 골 넣었습니까? 어시스트를 했어요. 첫 경기부터. 네. 센터포드로. 네. 이거 봐. 그 이후로 제가 그 시즌 38경기 중에서 거의 한 34경기, 5경기를 다 뛰었어요. 선발로. 네, 선발이 거의 선발로 다. 네. 그러면 그때 기록은 어땠습니까? 그때 14골 4도움을 했는데 이야, 14골 4도움. 23세 이하 대표팀의 발탁이 또 된 후에 도쿄올림픽 최전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었다고 그래요? 네, 처음에 이제 학창 시절 때는 뭐 유소년 그런 걸 아예 뽑히지도 못하다가 첫 대표군요. 네, 프로 입단하고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올림픽 대표팀에 처음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갔는데 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미 유소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올라오던 애들이라 네, 저는 거기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막 이렇게 못 걸고 그냥 되게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저는 거의 1년 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벤투호의 비밀 병기로 드디어 이제 월드컵 대표에 발탁이 됐습니다. 야, 이것도 진짜 너무 기분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뽑혔을 때는 이제 그때 저녁 경기여서 오전에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잠 자고 이제 일어나서 카톡을 확인해봤더니
축하한다라고 문자가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축하한다는 거지 이러고 SNS를 딱 들어갔는데 근데 명단 발표에 이번엔 누가 됐을까 이러면서 그냥 봤는데 김찬상무 조규성이 딱 그 네 황의조 이제 딱 그 제가 존경하는 의조 형이랑 그 밑에 딱 조규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와 나 아직 덜 깼나? 약간 이제 꿈인가? 약간 왜냐면 전혀 생각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그때 명단 발표인지도 정말 몰랐어요. 조규성 선수를 보고 꿈을 키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가나전때 2골을 넣고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던 선수였는데 지금 이렇게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2골도 넣고 그게 믿기지가 않는다.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네, 열심히 하면은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하면은 좋은 기회는 반드시 올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또 우림 씨 우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네. 결혼하신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 한 달 정도 됐죠? 두 달이 다 돼가네요. 야. 오늘 이제 유퀴즈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섭외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좋아했고 워낙 또 저희 포레스텔라 활동을 좋아해 주다 보니까 어디든 이제 초대 받으면 굉장히 또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함께 기뻐해 줘서 저도 그 연하 씨를 뵌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3번 정도 맞아요. 무한도전에서 예. 했던 것 같아요. 평창 올림픽 때도 이야, 진짜 시간이 그렇게 흘렀네요. 네 분이 포레스텔라로 데뷔한 지가 지금 한 5년.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원래 네 분이 좀 알던 사이였습니까? 사실 저랑 민규 형은 이제 학교 선후배 아, 사이였어서 그런 원래는 사이고. 이제 안면이 있었고 이게 이제 민규 씨하고 우림 씨는 서울대 성악과 선후배 사이고 맞습니다. 우리 그 두은 씨하고 형호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기 전에 각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 23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그래서 그때 그냥 대학- 23살. 네, 대학 그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대학생이셨고. 네, 대학생이었어요. 우리 저기 민규 씨는 어디? 저는 그 이제 대학원까지 수료하고 이제 유학 준비 중에 있었는데 네.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팬텀 칭어를 야 이게 민규 씨가 네. 이 CM송을 만들었어요? 연해요? 네네 같이 연주해요. 연주해요 요리 에센스 연주해요. 처음 이제 데모 버전부터 네. 이제 아는 형님이 같이 네. 그 감독님이셔가지고 아. 같이 이제 제작을 하면서 두은 씨는 뭐라 했어요? 저는 계속 뮤지컬 활동을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호 씨는 어떤 일을? 저는 그 당시에 화학 회사 연구직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화학 회사에서 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본업이 하셨던 게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한 4년 차 정도 되는 야.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또 이력이 좀 특이한 게 지금 특히 직장 생활을 근데 형호 씨가 형호 씨가 야 아니 이 또 저 포레스텔라가 개인기가 되게 많기로 유명한 그룹이에요. 형호 씨하고 두은 씨가 모창을 잘해가지고 또 히든싱어에 히든싱어에도 나가셔. 맞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라. 조금만 두은 씨 조금만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거 알지만 야 똑같. 잘한다. 딴 것도 많습니다.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다른 거요? 임창정 선배님 예.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야 자주가 많네. 너무 웃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림 씨가 예전에 저는 그 장기하 씨 노래를 포레스텔라가 커버를 했는데 네. 이성균 씨 느낌이 났어요. 목소리가 딱 이성균 씨예요. 맞습니다.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장기하님의 그때 부럽지가 않아라는 노래가 굉장히 또 히트했을 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대모사로 불러보면 한번 재밌지 해보자.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들을 수 너무 있어요? 재밌었어 그때. 그때 그냥 야, 너 잘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 나 괜찮아. 야, 나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네, 이런 느낌으로. 아니 이게 또 저기 우리 우림 씨가 네네. 이게 세핑을 또 잘 쳐요? 뭐다 나오네. 다 나왔다 다 아닙니다, 나왔다. 아닙니다. 이게 저 세핑이 돼? 자, 세핑. 해야죠. 나와. 기분이 째져 에이 후서배 스트레스 환경뱀이 터는 과제 튀어 잘 되면 셀러 못 되면 평생 위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곳에 엿을 거쳐 꿰는 놓는 댄디 I'm too sexy 헌집 주고 센치 프리미엄이 붙어 2배 새벽 4배 나는 세핑 11년째 freshman 그 사이에 저 업그레이드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걸 할 줄 알고 있었지. 야, 몰랐어.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거. 야 이거는 안 했으면 약간 서운한 정도의. 이거 안 했으면 굉장히 서운했지. 연아 씨 보셨죠? 여기 네 분 사이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여고 스텔라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만큼 뭐 이제 굉장히 우애도 좋고 예? 서로 있으면 또 즐겁고 굉장히 360일 중에 360일을 붙어 있어요? 거의 300일 이상 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좀 네 분이서도 막 놀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좀 일찍 귀가를. 요즘 아무래도- 계속 일찍 하고 있습니다. 맞아. 조금 바뀌어요. 결혼하면 좀 바뀝니다. 맞아요. 네, 솔로 어쩔 수 때는 좀 없어요. 바뀌었죠. 근데 진짜 뭐 집에 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새삥 같은 것도 빨리 추고 들어가야 돼요. 네, 오늘 또 이제 몸 또 털고 왔다고 하면 또 뭘 쳤냐 이러고 같기도 한데 근데 보시면 아마 또 굉장히 또 좋아하실 거예요. 열심히 했구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주교 차바오나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의 김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계종 스님이고요. 동국대학교 정각 원장입니다. 원장님이시군요. 예. 일단 저기 언제부터 이렇게 종교인의 길을 걷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약골이었고 병원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 나무는 언제부터 서 있지? 나는 왜 이 시골에서 태어났지?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빨리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게 질문이었어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저는 7살 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병원에서 의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얘는. 그래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14살 때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지 않았나? 왜 살려줬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날 살려준 이유를 알려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모임에 갔다가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교 체험을 하면서 평생에 성경만 갖고 살아도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일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이야, 이게 또 저 두 분 다 이 뭔가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은 너무 어렸을 때도 준비가 되셔가지고 네. 제가 조금 그런데요. 예전에 그 영화 시네마 천국. 알죠, 시네마 천국. 예,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성당에서 복사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복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신문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봤는데 그냥 어린 저의 눈에도 좀 뭔가 남달라 보였어요. 신부님이라는 존재가 저도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제 신부가 되었거든요. 세 분도 길을 지나가시다가 혹시 전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요. 얼마 많죠. 있으세요? 네.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데 도를 하시냐고. 네.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분한테 노자경, 도덕경 입장하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도 닦은 지 10년 넘었는데 당신도 도 닦으신 분이시니까 각자 가시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전도하는 개신교 신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럴 때는 보통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가 그래도 막 쫓아오면 저가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그래야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지금 마지막에 좀 짜증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저도 목사입니다. 그 개신교 분들이 열성적이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막 구호를 외치면서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서 오늘 덕이 안 될 때가 할 말이 많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신교 신자들 한 번은 제가 조금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할 때인데 서울역 지하철 내려갖고 학원 가려고 올라가면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내가 스님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여보세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신들을 그렇게 안 가르쳤어. 네, 그리고 나는 평생을 걸고 내가 부처님 제자 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부처님 말씀으로 제가 한번 대신해 볼게요. 네. 욕지전생사 하면 금생 수자신. 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뭐였는 거 알고자 한다면 지금 네가 받는 거를 봐라. 그리고 또 욕지내생사 금생 작자신. 내가 죽고 나서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하면 지금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생애가 궁금하다면 너의 현생을 잘 살아라. 네. 그런 얘기신 거예요. 그럼요. 네. 혹시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꾸 오해되면은 이제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죽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다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야 너희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린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세, 천국 이런 의미가 도피처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땅에도 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신 것 같아요. 이 현생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예. 우리 저 신부님은 어떻습니까? 저희 비슷해요. 비슷한데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요즘 이런 말 쓰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니까요. 인생 몇 회 차니 이런 물음을 묻는데 사실 저희는 한 번의 생을 살고 한 번의 죽음을 겪는다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말 삶이 그때서 찬란하게 빛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한 번 산다. 한 번 산다. 네.